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대한민국 조만간 제2의 IMF가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한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로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일촉즉발 경제 위기 상황에 직전에 놓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인데 1450원대에서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경제 조금만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1450원대 환율도 말도 안 되는 환율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현재 환율이 계속해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경제가 붕괴되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누구도 환율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제 나라 걱정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미리 달러 사놓을 걸. 미국 주식 살 걸.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는데 한국은 현재 경제 상황이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이번에 금리를 더 낮추지 못하고 동결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춰야 돼요. 왜냐? 금리를 낮춰야지 대출자들 부담도 낮아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3%대 이자를 받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이탈이 돼요.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더 똥값이 되고 경제가 망가집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또 안 낮추자니 경제가 계속 망가져가지고 경제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결국은 낮출 수도 없고 안 낮출 수도 없는, 그래서 동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낮추던 안 낮추던 어차피 둘 다 경제가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망한 이유예요. 왜냐? 금리를 올리던 떨어뜨리던 유지시키던 망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환율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경제 얘기를 하면 복잡하고 잠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때 환율 1,800원대가 고점이었고요. 금융위기 때 1,600원, 지금 1,450원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어떤 위기 경보 없이 IMF가 터지거나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무언가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대단한 경제 위기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1,450원대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환율에 보통 이제 이 정도 왔을 때는 이미 금융위기가 터졌거나 아니면 IMF가 터져서 극단에 치달을 때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이 정도 환율이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경보 신호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문제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앞으로 더 환율이 문제가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거란 얘기거든요. 자, 실제로 IMF 때 당시에 환율을 보게 되면 IMF 본격 시작하고 나서 환율이 미친 듯이 폭등을 했는데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환율이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900원이던 환율이 1,800원대까지 올라갔고 경제가 망가졌다라는 걸 환율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었던 이 10,000원짜리 화폐가 5,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2달도 안 돼서. 그 정도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졌었던 일이 한번 있었고, 두 번째로는 금융위기 터지면서 환율이 바닥 대비 50%가 상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 한창 상승하던 추세에서 50%에서 100%의 환율이 한 번에 이제 위기가 터지면 급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번에 이 IMF 때랑 금융위기 때를 한번 사례로 들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환율이 얼마나 상승할지 좀 지켜볼 수 있을까? 단순 계산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금융위기 때처럼 50% 환율이 늘어나면 2,200원대까지 오게 되고요. 환율이 IMF 때처럼 가게 되면은 3,000원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50% 100%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위기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금융위기 때 내지는 IMF 때처럼 터지면은 2,200원에서 3,000원대까지 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박살이 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이때 IMF 이래로 가장 큰 경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IMF 때 1,800원대 이 가격대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아무런 위기도 안 터졌는데 환율이 1,400원이잖아요. 위기가 터졌을 때 50%에서 100%씩 튀는 게 환율인데,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환율이 오를 건 아니잖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 환율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한국 금리에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년 이래로 현재까지 한국은행 이제 통계로 봤을 때 한국 금리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금리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아무런 일도 없는데
금리를 낮춘 적은 없습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랑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 연착륙이 있었을 때랑 코로나 쇼크 전, 그 다음에 현재 금리를 낮추는 순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터지거나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절대 이유 없이 금리를 낮춘 적이 없습니다. 절대 이유 없이 금리를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예요? 환율 방어를 안 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환율이 높아질 걸 감안하더라도 경제가 박살날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때 보통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거나 올 예정일 때 금리를 낮추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환율 상승세는 이제 금리를 낮추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데, 지금 특히 현재 환율 상승세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환율이라는 게 결국 상승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이 자금을 이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한국 쪽으로 돈이 몰리면 한국 돈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방어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국 돈을 다 던지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율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식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이 현재 지금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41%까지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한 상황인데, 코로나 쇼크 전후로 고점 찍고 코스닥 지수가 54%가 빠졌고요. 금융위기 때 71%가 빠졌습니다. 즉 지금 벌써 41%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올 위기를 이미 어느 정도 두드려 맞은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에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경제 위기를 체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미 한국의 경제 위기는 초입 부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위기 수준으로 지수가 여기까지 빠졌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금융위기나 IMF 왔을 때 지수가 70% 이상 박살이 났어요. 경제 위기 왔을 때 IMF 때 코스피 지수 75% 마이너스 났거든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사람들 몰랐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도 몰라요. 지금 지수가 40% 깨졌으면 뭔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사람들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IMF 때 고점부터 바닥까지 75% 지수가 빠졌는데, 이렇게 빠질 때까지 진짜 고점 때부터 경제 위기가 오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지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이제 경제 수준이 발달하고 배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깨졌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시장이 이제 바닥이고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들려요. 개미들은 아직도 상승 외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주식이 10% 수익 나도 원화 가치가 10%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나 전 세계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답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탈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끝이에요. 상승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올라가고 외국인이 나가면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봐도 답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지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지수랑 닥스, 독일 주가 지수죠. 나스닥, 미국 주가 지수입니다. 센섹스, 인도 주가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만 하락 추세고 나머지 주식들은 웬만하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 증시 빼고 전 세계가 다 상승 추세 아니면은 아무리 심각해도 보합 추세예요.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남들 이만큼 오를 때 조금 올라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를 때는 적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정말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은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 정말 노답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기사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위기를 진짜 대비해야 될 때예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미 쓰나미가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도망가기에는 늦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자들, 식당, 모텔 최악 연체율. 식당하고 모텔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 가장 이익률이 높은, 국세청 자료를 보게 되면 가장 이익률이 높은 자영업이에요. 근데 식당하고 모텔에서 연체율이 최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차리는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업보다 숙박이나 음식점업의 연체율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부실 채권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가장 많습니다. 폐업 신고한 사업자가. 그러니까 지금 다 줄 폐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금리도 높아지지, 물가도 높아지지,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속이 이어지고 있죠. 3중고, 5중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상황 너무 안 좋네, 한국 굿바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춧돌이 서민층이고 이 기둥이 중산층이고 지붕이 상류층이에요.
근데 중산층이 무너지면요, 여러분들 지붕도 폭삭 주저앉고 주출도 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중산층은 경제의 허리예요. 허리 끊어지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자영업자들 망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못 갚고 있어요.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 동향은 어쩌냐? 기업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 중에 부실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더 심합니다. 이금융권에서 건설이랑 부동산 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금융위기 이래 최고치의 연체율을 경험하고 있고 IMF 때보다 심각하다. 꽁꽁 언 소비 심리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랑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이 10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1%는 여전히 돈을 벌고 있고요. 상위 20%는 버티고 있고 하위 80%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는 직장 잘 다니면서 월급 잘 받고 있는데 대기업을 다니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위 1%에 지금 속해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99%가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위 1%에 속한 거예요. 직장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다 폐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늘어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상위 1%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더리움 떨어져도 리플 올라가잖아요. 상위 1%만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선택한 마지막 발악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 망가지니까 살아남을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코인 시장밖에. 그래서 리플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만 비트코인 대비 6.7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거래소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중국인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 거래 대금이 가장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대비 6배의 거래량을 차지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 리플에 몰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으로라도 회생해보자는 이런 눈물을 머금은 피눈물 나는 매수세를 이제 리플에 넣고 있고 그래서 리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몰려드는 곳에 오랜 시간 동안 먹을 이런 먹거리는 없습니다.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내지는 뭔가 어떤 뭐 리플, 우리 리또속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몰려들기만 하면 고점 찍고 떨어져요. 한국인들이 엔비디아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애플이랑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안 올라가기 시작했죠. 테슬라에 이제 개미들 몰려드니까 어때요?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한국 개미들 다 빠져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테슬라 그때 올라가요. 이런 것처럼 지금 리플에 한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든다라는 거는 당장은 올라갈지 몰라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갈 수는 없는 이런 이제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이런 시장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금 보유입니다. 왜 그러냐? IMF 때나 금융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를 제가 진짜 다 찾아봤거든요. 서치를 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부자가 된 사람들 다 찾아봤는데 결국은 현금을 잘 갖고 있다가 주식 폭락하고 부동산 폭락해서 이제 경제가 망가질 때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가 폭락을 합니다. 그럼 그럴 때 갖고 있었던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내지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받을 돈을 못 받는 대신에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돈 못 갚으니까 내가 그 대신에 땅으로 줄게. 그 땅 잘 받아놨다가 어느 날까지 갖고 있었더니 갑자기 내가 500억 부자 됐어요. 이런 분들 빼고는 이 경제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즉 현금 보유,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도 달러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엔화, 달러 예금 각각 3억씩 더 넣었어요. 이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엔화나 달러 예금 충분히 뭔가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달러랑 엔화 예금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상황을 좀 더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월말 강의를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돈 받는 강의 아니에요. 1월 23일 오후 9시 30분에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경제 위기 투자 비기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건데,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비법 3가지를 공개해드리고, 경제 위기 투자 성공 사례, 10배 수익이 쉬워지는 시장,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제위기 투자비기, 여기서 투자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 일시 됐을 때 문자 보내드릴 거고, 매달 월말 강의할 때마다 알림 문자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영업 문자 절대 안 하고요. 뭐 전화해서 제가 영업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까먹지 마시라고. 다시 보기가 불가능한데 꼭 지각해서 못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제 다시 보기 불가능하니까 때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알림, 리마인드 문자 보내드리는 거고, 알림
알림톡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요거 문자 보내기 좀 그러시다 하면 일시 맞추셔서 라이브 방송 입장하시면은 요 경제 위기 투자 위기 내용 들으실 수 있고 요번 한국 경제 위기에도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정리해드려 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